와, 진짜 CPI가 네. 이번에는 사실 FOMC랑 좀 바로 겹쳐가지고 바로미터로 어, 사람들이 진짜 긴장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지수가 바로 반영이 됐네요. 정말 어제 뭐 그냥 바로바로 그냥 어제 물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네. 여러 이제 나라들에 대한 반영치가 그대로 반영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같이 연달아 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월가에서만 8.3으로 전망을 하고 뭐 음, CFO들 같은 경우에는 8.4 뭐 이렇게 그죠. 점점 아니 당장 오늘 저녁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와서 높이는 거는 부질이 있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결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네. 그저께 제가 저희 중국 수출이 통계 얘기했잖아요. 5월달 네. 거. 네네. 근데 어제 아시죠? 컨센 상해를 해버렸잖아요. 음. 그만큼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빠졌다가 쫙 올려버렸어요. 그러게. 이제 근데 물론 그렇게 올리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유럽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유로존 이제 그거 뭐냐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서 예. 7월달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을 25bp를 한다로 얘기도 했고 9월 달에는 50bp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뭐 근데 동결을 했으니까 음, 사실상 더 좀 힘을 줘서 앞으로의 플랜 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사실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네. 호주 막 예. 금리 막 50bp 인상, 인도 예. 또 50bp 인상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저도 이제 뉴스를 받다 보면은 뭐 다 그 음. 기준금리 인상 소식을 계속 듣다 딱 보니까 경제 성장률 자체가 그죠. 낮게 잡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 뭘까요? 금리는 오르고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그죠.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세계 기업 경제 성장률 하향했죠. 네. OECD 성장률 하향했죠. 그것들 이제 오늘은 이제 기업들 CFO까지 이제 네. 내년 네. 상반기에 대한 경기에 대해서 네.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해서 시장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이제 한 궤를 그죠. 같이 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아 정말 이거 어떡하지? CPI가 과장님은 몇 퍼센트 전망하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달에 뭐 8.3%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뭐 유가나 일반적으로 뭐 중고차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쪽은 제가 볼 때는 뭐 거기서 그인 것 같아요. 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사실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실 그동안 75bp가 금리가 인상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만약에 이제 주거비가 못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7, 8월 달이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고비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몇 퍼센트로 보세요? 한 8.4%. 8.4. 네. 어. 물론 시장에서는 뭐 8.3이든 8.4든 사실 0.2%도 제가 볼 때 시장에 크죠. 충격 줄 것 같아요. 크죠, 요즘에 보니까 크죠. 지난달에도 하는 거 보니까 네. 물론 지난달에는 발표가 나서 다음날에 오르긴 했어요.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우려로 인해서 이미 주가가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 물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월가의 컨센은 8.3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 0.1% 포인트 정도 높게 예측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예. 보면 어제 중국 이제 수출 네. 통계처럼 뭐 컨센 상회를 해서 시장이 환호할 수도 있는 거고요. 피크아웃 컨센 상회를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8.2 이런 식의 예. 컨센 상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을 50bp 정도 한 게 그래도 성공은 했다라는 또 하면 또 시장이 또 환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오늘 저녁이 9시 반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물가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미국에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는 피가 마릅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했는데 지금 물가는 못 잡았는데 고용도 부진한 상황이 그렇죠. 갑자기 또 예, 이러죠. 계속 방증이 되고 있고 여기에 어제 상하이가 잠깐 이제 일부 봉쇄를 한다는 그죠? 소식이 시장에 저희 장중에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낙폭을 반영을 한 것 같은데 뭐 일부에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게 아니라 그죠. 중국 같은 경우 원체 보수적으로 이제 틀을 짜기 때문에 몇 명만 나와도 전체적으로 봉쇄를 해서 뭐 그게 다시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엄청 급증을 한다 이런 시그널로 보기는 시기상조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도 사실 조금 시장 자체가 조금 그 말 한마디에 조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어.
뭐 어제도 뭐 테슬라 관련해서도 사실 애플도 사실 어제 나왔던 게 이게 XR, AR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나오는 게 지금 상하이 쪽 관련해서 이제 연기가 돼서 공장이 좀 그래서 그렇게 빠졌습니까, 늦게 애플? 출시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조금 그런 영향도 좀 없지 않았거든요.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항상 신제품에 대한 이런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IT에 대한 분위기를 띄워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게 또 공장 연기가 되면은 뭐 전체적인 테슬라 등 관련해서 덩달아 다 그런 게 아닌가라는 또 추후적인 우리가 조금 전망이 우려도 같이 포함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국이 봉쇄를 완화하면서 어떻게 경제가 다시 돌아갈 거다 했는데 이런 이슈가 나오고 여기에 있어서 뭐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뭔가 자꾸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더 그죠.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얘기가 사그라들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안 그래도 어제 또 중국 쪽 추가적으로 이제 그거 엔트그룹 IPO 관련 이슈가 나왔다가 뭐 당국에서 부인을 했죠. 그런 논의 자체는 한 적 없다고 해가지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엔트그룹이 그게 뭡니까? 알리바바. 아, 그래서 어제 알리바바요? 알리바바 어제 한 8% 넘게 좀 하락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런 말 한마디에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고 그렇죠. 반대로 또 호재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올라갈 수 있는 있으면은 구실을 많이 찾는다고 저희가 맞아요.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잘 보여주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CPI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낮춘 상황이고 시장이 거기에 대한 뭐라 해야 되지? 흡수를 한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조금만 잘 나와도 그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반대로 네. 봤을 때. 그래도 일단은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유가니까요. 유가가 내려갈 생각을 안 합니다. $150 얘기 진짜 그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전고점이 $126예요. 그게 한 네. 2달 전인데 네. 이제 저도 이제 여러 전문가나 이제 얘기를 하긴 이제 그런 플레이어들 이제 매매하시는 환율이나 이제 원자재 쪽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은 만약 이게 전고점을 뚫게 되면은 그때는 시장 자체가 이제 투기적인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시장이 거기서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 최근에 S 오일 주가 보셨어요? 네. 와, 깜짝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10만 원 돌파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S 오일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무거운 주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근데 무슨 무거운데 돌파하고 나니까 쭉쭉 가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방송에서도 SK 이노베이션 이제 추천이 서서히 나오더라고요. 본업에 충실하네요. 갑자기 정유로 갑자기 몰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셀 3사 다 빠지고 있을 때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요. 오르는 게 참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중국 이제 코로나 봉쇄가 풀리고 유가 수요 나오고 그리고 여름철 에너지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오펙에서도 증산을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도 사실 크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의 중요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듣다 보니까 사실 여름에는 에너지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번에가 피크아웃이라고 다들 그렇게 기대 심리를 높였어요? 어느 정도 뭐 오펙이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비축미 방출을 하거나 정책적인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러시아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의 뭐 어느 정도 복합적인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한들 원래 사이클이 여름에는 항상 이제 올라가는데 왜 괜히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말이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네요. 네. 말 조심해야겠어요.